이재명의 통근버스 전쟁, 혁신도시는 왜 유령도시가 됐나? 일망문제 제기 충격과 공감. 1장 오프닝 마이너스 금요일 5시, 혁신도시가 텅 빈다. 여러분, 금요일 오후 5시, 대한민국 전국 곳곳 혁신도시에서 기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수천 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제히 대형 버스에 올라타고 일제히 수도권을 향해 떠납니다. 목적지는 서울, 경기도에 있는 그들의 진짜 집입니다. 실제로 LH 본사가 있는 진주 혁신도시의 경우 주말이면 상가 절반이 셔터를 내립니다. 한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장사가 안 돼요. 월요일 아침에야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2007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정부는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며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토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실제 거주율은 평균 6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8%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이 있고 매주 왕복 45시간을 통근버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통근버스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간 운영비만 수백억 원.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칼을 뺀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은 대한민국 혁신도시의 민낯과 이재명, 정부가 벌이는 통근버스 전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장 현장 르포 마이너스 통근버스 안에서 본 대한민국. 취재팀은 직접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한국전력 직원용 통근버스에 동승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입니다. 45인승 버스는 이미 만석. 대부분 2030대 젊은 직원들입니다. 결혼 전엔 괜찮았는데 애가 생기니까 문제더라고요. 와이프랑 아이는 서울에,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산 원룸에서 혼자 자취합니다. 입사 7년차 김모 씨 35세의 말입니다. 그는 매주 왕복 900km를 이동합니다. 연간으로 치면 46,000km.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리입니다. 더 놀라운 건 통근 패턴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조기 퇴근 신청이 쇄도합니다. 한 인사팀 직원은 익명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엔 사실상 업무가 마비됩니다. 다들 통근버스 시간 맞추려고 서두르니까요. 중요한 회의는 절대 금요일 오후에 잡지 않습니다. 혁신도시별 통근버스 운영 현황을 보면 그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전북 혁신도시 전주 완주에서 서울로 운행되는 버스만 하루 12대, 강원 혁신도시 원주는 8대, 경북 혁신도시 김천는 6대입니다. 이 버스들은 매주 월요일 새벽과 금요일 저녁 고속도로를 가득 메웁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2023년 통근버스 운영비로만 연간 4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39억, LH공사는 52억 원입니다. 전체 공공기관을 합치면 연간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수도권 통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공공기관 노조 간부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통근버스 없으면 애초에 지방 발령 자체를 거부하는 직원이 속출할 겁니다. 차라리 퇴사하고 말죠.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시 지방 근무 가능 여부를 물었다가 지원자가 급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통근버스는 특혜가 아니라 생존장치라는 주장입니다. 이막 심층 분석 원인과 이해관계. 3장 팩트체크 마이너스 왜 이들은 정착하지 않는가?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정착하지 않는 이유, 정부는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육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4년 발표한 혁신도시 교육인프라 평가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0개 혁신도시 중 8개 도시가 고교 다양성 지수 최하위권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혁신도 신화주의 경우 일반고는 2곳뿐이고 특목고나 자사고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김해혁신도시에 거주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박모씨 42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학생 딸아이가 아빠, 여기선 좋은 대학 못 간대요라고 울더라고요. 학원도 별로 없고 친구들 수준도 낮다고.
결국 와이프랑 아이만 서울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혁신도시 학원 밀집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는 인구 1만 명당 학원 수가 47개인 반면 혁신도시 평균은 8.3개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고급 입시 학원, 특목고 대비 학원은 거의 전무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의료입니다. 경북 혁신도시 김천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 대구까지 50km입니다. 중증 질환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죠. 실제로 2023년 김천혁신도시에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했으나 인근에 심혈관 센터가 없어 대구까지 이송 중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여가 인프라 부재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진천음성의 경우 영화관이 단 한 곳뿐입니다. 대형 서점도 없고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빈약합니다. 한 30대 여성 직원은 주말에 할 게 없어요. 카페 가고 마트 가는 게 전부죠. 서울에선 전시회도 보고 공연도 보고 했는데 라고 토로합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 일자리 문제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치명적입니다. 남편이 공공기관 발령을 받으면 아내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일자리는 많지만 민간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요. 202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민간 일자리 수는 수도권 평균의 23%에 불과합니다. 사장 이해관계 지도 마이너스 찬성과 반대, 그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근버스 중단 지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봅시다. 찬성 진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인들. 가장 강력한 지지층은 혁신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나주시장은 공개 성명에서 18년간 1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주말엔 유령도시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통령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실제로 나주시의 주말 유동인구는 평일 대비 47% 급감합니다. 지역 상인들의 분노는 더 직접적입니다. 김천혁신도시 상가번영회 회장은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손님이 끊깁니다. 2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4일만 사는 도시죠. 어떻게 장사를 하란 겁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큽니다. 혁신도시 아파트 공실률은 전국 평균의 2.3배.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도 평균 15% 하락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직원들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니 전세 수요도 매매 수요도 없어요. 신축 아파트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 진영 공공기관 직원과 노조. 공공기관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일방적인 생활권 침해라며 반대 성명을 냈고 일부 기관에서는 집단 반발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한 LH 직원은 저희도 가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 교육 문제, 배우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무조건 내려오라는 건 폭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4,050대 중견 직원들의 저항이 큽니다. 이미 서울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상황에서 가족 해체를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은 차라리 명예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미묘한 입장 청년 직원과 신규 입사자. 흥미로운 건 20대 청년 직원들의 반응입니다. 일부는 어차피 집도 없고 지방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청년층에게는 혁신도시의 저렴한 주거비가 오히려 기회로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청년층은 지방 근무 자체가 꺼려진다며 아예 공공기관 입사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공공기관 채용 경쟁률은 전년 대비 평균 18% 하락했는데 특히 혁신도시 소재 기관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오장 비교 분석 마이너스 외국과 세종시는 어떻게 했나? 대한민국만 이런 문제를 겪는 걸까요? 해외 사례와 국내 세종시 사례를 비교해 봅시다. 프랑스 사례 강력한 당근과 채찍.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파리 집중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엔 우리와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죠. 직원들이 주말마다 파리로 올라갔으니까요. 프랑스 정부의 해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방 이전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주택 구입 자금 무이자, 대출, 자녀 학비 지원,
배우자 재취업 알선까지 국가가 책임졌습니다. 둘째, 채찍도 강력했습니다. 파리 거주 직원에게는 원거리 근무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고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줬습니다. 결과는 20년이 걸렸지만 현재 프랑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 현지 거주율은 92%에 달합니다. 핵심은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균형이었습니다. 일본 사례에 실패한 실험. 일본은 1980년대 수도 기능 분산을 시도했지만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츠쿠바 학원도시, 간사이 학연도시 등을 만들었지만 공무원들의 저항이 극심했고 결국 대부분 도쿄로 회귀했습니다. 실패 원인은 명확합니다. 인프라 구축 없이 물리적 이전만 강행한 겁니다. 특히 교육 문제가 치명적이었죠. 일본 학부모들은 자녀를 도쿄 명문고에 보내려는 욕구가 강한데 지방 도시엔 그런 학교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반 분산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세종시 사례 대한민국의 실험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게 바로 세종시 모델입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금요일마다 서울로 올라가는 세종-서울 통근 버스가 성행했죠. 그러나 2022년 세종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통근 버스를 전면 폐지한 겁니다. 초기엔 반발이 컸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출퇴근 5시간은 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죠.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놀랍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거주율이 78%에서 91%로 급상승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세종시 인구가 2022년 37만 명에서 2025년 43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보완책이었습니다. 세종시는 통근버스 폐지와 동시에 영재학교과학고, 신설 충남대병원 세종 캠퍼스 건립문화체육 시설 대거 확충, 혁신도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당근 없이 채찍만 휘두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막 해법과 전망 미래 시나리오. 6장 정부의 마스터플랜 -2026년 로드맵 공개.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통근버스만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1월 발표한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보면 야심찬 청사진이 드러납니다. 1단계 2025년 상반기 긴급 인프라 투입. 정부는 우선 교육과 의료 인프라에 1조 2천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도시마다 과학고 또는 영재고, 최소 1개교 신설 거점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북-개명대, 전남-화순 전남대병원 등 문화시설 집중 건립도서관, 공연장, 체육센터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명문고 유치 전략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자사고가 김천혁 신도시의 분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본교와 똑같은 교육과정, 동일한 교사진으로 운영하되 지방 학생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2단계 2025년 하반기 2026년 경제 자생력 확보. 단순히 공공기관에만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가 풍부한 자생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도시별로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전북 혁신도시 농생명탄소 소재 산업, 경북 혁신도시방 위산업 클러스터 등입니다. 여기에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법인세 50% 감면, 10년간과 인력 지원 공공기관 민간 기업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단계 2026년 통근버스 완전 폐지. 정부는 2026년 말까지 모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뒤 2027년 1월부터 수도권 통근버스를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과 조치는 둡니다. 50세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3년간 주거 이전 지원금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고3인 직원에게는 졸업시까지 예외를 인정합니다. 동시에 페널티도 강화합니다. 2026년부터는 혁신도시 거주 직원에게만 지역 정착 수당월 30만 원을 신설 지급하고 승진 인사에서도 거주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킵니다. 7장 예상 시나리오 성공할까, 실패할까?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시나리오 1, 대성공 확률 30%. 세종시처럼 5년 내 혁신도시 거주율이 90%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우입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약속한 인프라가 실제로 기한 내 완공되고 민간 기업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교육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입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모 교수는 세종시가 10년 걸린 일을 혁신도시는 2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 투입이 필수라고 평가합니다. 성공 시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집값 안정,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한민국 50년 수건이 해결됩니다. 시나리오 2 절반의 성공 확률 50%.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지만 여전히 서울 콤플렉스가 남아 실제 정착률은 70% 선에 머무는 경우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죠. 이 경우 통근 버스는 폐지되지만 대신 개인 통근이 증가합니다. 직원들이 자차로 매주 수도권을 왕복하거나 KTX를 이용하는 겁니다.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전가되지만 실질적인 정착 효과는 미미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모 박사는 교육과 의료 인프라는 단기간에 서울 수준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을 포기할 수 없는 3040대는 여전히 이중생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분석합니다. 시나리오 3 실패와 역효과 확률 20%. 최악의 경우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통근 버스만 없어지면서 대규모 퇴사 사태가 벌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우수 인력일수록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서울 소재 타 공공기관으로 옮기려 할 겁니다.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벌써 인재 유출 조짐이 보입니다. 2024년 하반기 LH와 한전의 30대 중견 직원 퇴사율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한 인사 담당자는 통근버스 폐지 소문만으로도 이직 문의가 급증했다고 귀띔합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공공기관 업무 효율 저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책 자체가 후퇴할 수 있습니다. 8장 마무리와 재원 마이너스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들. 이재명 대통령의 통근버스 중단 지시, 이건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미래, 지역 소멸 위기, 수도권 과밀 문제의 해법을 찾는 거대한 사회 실험입니다. 핵심은 속도와 품질입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약속한 인프라를 정말로 완성할 수 있느냐, 그것도 서울 수준의 품질로 만들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만약 예산 부족이나 행정 지연으로 교육 의료 시설이 엉성하게 만들어진다면 이 정책은 실패로 끝날 겁니다. 두 번째 변수는 세대 갈등입니다. 이미 수도권에 뿌리내린 4050대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2030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립니다. 정부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 혹은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묘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역량입니다.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중앙정부 예산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역 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특별자치구 지정을 추진 중이고 김천시는 방위산업 메카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들. 2025년 말까지 실제 개교하는 특목고자사고 수 목표 10개. 2026년 상반기까지 완공되는 대학병원 분원수 목표 8개. 혁신도시 민간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5만 개. 2026년 공공기관 직원 퇴사율 변화 현재 연 3.2%. 혁신도시 아파트 실거래가 및 공실률 추이. 이 정책은 성공하면 대한민국 지방 소멸 문제의 돌파구가 되지만 실패하면 18년간 쏟아부은 10조 원이 물거품이 되는 도박입니다. 앞으로 2년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착할 것인가? 혁신도시는 진짜 혁신할 것인가? 2027년 1월 마지막 통근버스가 운행을 멈추는 그날 우리는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